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데이터 전문가 과정 멀티모달 분야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앞서서 데이터 라벨링 과정의 입문 기본, 심화, 이미지 영상 분야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저와 함께 강의를 학습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멀티모달의 강의 또한 저와 함께 학습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들, 내용들을 최대한 쉽고 또 그리고 실제 데이터 라벨러로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라벨링 과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데이터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효율적이고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전문가 과정인 만큼 아무래도 내용들이 라벨링 과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영상 분야 심화 과정에서도 저희가 멀티모달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다루었었기 때문에 라벨링 과정의 강의를 잘 먼저 수강해 주시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문가 과정을 바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이미지 영상 분야 혹은 다른 분야의 데이터 라벨링 과정을 좀 먼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준비된 강의 또한 저희가 잘 설명드리겠지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은 학습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준비된 강의 들으시는 동안에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멀티모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저희가 복사 및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는 학습용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학습에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목차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멀티모달에 대한 소개, 그리고 멀티모달 구축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 프로젝트 탐구, 실습 안내까지 총 4개의 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마다 실제 멀티모달 데이터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4개의 장 모두 잘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장, 4개의 장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멀티모달에 대한 소개 파트이고요. 학습 목표는 멀티모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례와 전망에 대한 이해까지 총 이렇게 3가지 목표를 두고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멀티모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어떤 데이터 유형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사례와 전망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이후 과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장의 강의 꼭 놓치지 말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멀티모달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미지 영상 분야 심화 과정에서도 이 멀티모달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학습을 했었는데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모달, 이 어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멀티라는 것은 복수 혹은 다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달은 모달리티라는 언어에서 파생된 어떤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복수의 혹은 다수의 양식, 양상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데이터 측면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양식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슨 뜻인지 실제 적용하면서 좀 이해해보면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때 하는 것처럼 제 표정, 제스처, 시선, 그 다음에 손의 움직임, 행동의 패턴, 음성, 물리적인 위치 등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항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는 뭐 음성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표정, 말하는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실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정말로 이 인지 기반 기술이라고 할 때는 다양한 정보를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이 오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사람은 한 번에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모달, 다양한 방식,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들을 하나에 모으기 때문에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AI 측면에서 이것이 결국에 하나하나의 데이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음성, 표정, 제스처를 동반한
그러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동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안 하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제 제스처도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음성, 표정, 제스처, 몸동작, 시선 이런 것들을 교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모달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다양한 유형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 이 기계라는 것은 컴퓨터에 가까운데, 컴퓨터와 사람도 결국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들, 음성도 인식해야 되고 표정, 제스처, 몸동작, 시선, 기타 사항들까지 종합적인 인식이 이루어져야 컴퓨터가 사람의 인지 방법을 모방할 때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인간의 지능에 근간을 두고 개발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멀티모달은 특히나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로봇의 형태든 아니면 컴퓨터의 형태든 사람과 어떠한 소통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동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마치 사람처럼 인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멀티모달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음성, 표정, 제스처, 몸동작, 시선 등을 각각의 데이터로 치환해서 그 데이터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 멀티모달, 이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성 따로, 표정 따로. 물론 음성을 따로 녹음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음성을 따로 녹음할 수 있겠고, 표정도 기쁜 표정, 슬픈 표정을 각각 수집할 수 있겠고, 제스처, 몸동작, 시선 다 각각 수집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음성과 표정과 제스처가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이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했을 때는, 사람은 서로 대화할 때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기계는 따로따로 발생한 것들을 학습해서는 적절하게 학습하고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입력받는다는 거, 이게 이제 멀티모달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모달 데이터의 예시,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모달이 아닌 싱글모달 같은 경우에는 음성 데이터 하나, 그리고 문자 텍스트 데이터 하나, 각각의 데이터들은 싱글모달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멀티모달 데이터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예시는 4D 영화죠. 저도 4D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건, 저는 그냥 소리만 들리고 뭐 해봤자 의자가 흔들리는 정도겠지 하고 말았는데 물을 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과 해당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동시에 보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영화는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도 들리고 자막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한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지 정보들, 데이터들이 하나로 이제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으로 묶이는 것, 이게 바로 멀티모달 데이터의 가장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의 유형을 실제로 좀 찾아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즉 다양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하나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로 치환해서 해석하는 것이 결국 멀티모달 데이터인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시각은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으로 알겠고, 음성은 뭐 청각에 대한 부분들은 녹음하면 되는데, 후각, 미각, 촉각은 그럼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는 센서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하냐는 인간이 취득하고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값을 일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집 기기들이 등장하게 되고,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와 같이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한 것들을 화학 정보 혹은 어떤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받아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 유형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시각 정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 영상들이 있고, 또 시각, 빛 정보를 받아서 상황을 해석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센서 얘기 나왔는데, 광 센서라고 해서 광이라는 건 빛을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밝기라던가 명암, 가로등 스위치 혹은 조도계
광통신, 자외선 검출기, 로봇의 장애물 센서, 조명 등 자동 온오프 이런 식으로 광 센서를 기반으로 사람이 이 어떠한 빛의 어느 정도 빛의 양이라고 할까요? 그럼 광도를 기반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것들을 로봇에게도 동일한 센서 값을 통해서 이 정도면 사람이 눈부심이라는 걸 느낀다, 혹은 이 정도면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취득해서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IR이라고 부르는 깊이를 알 수 있는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열이라던가 어떤 체온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물과 저 사물이 이미지나 영상 기반으로 봤을 때는 원근감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치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인지 정보 중에 일반적인 이미지 영상에서 모르는 것들은 이러한 광 센서,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메라를 통한 데이터 입력은 인물, 표정, 시선, 동작 등을 인지할 수는 있겠지만 빛 정보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 객체 트래킹, 동작 예측 이런 것들까지도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고, 청각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음향에 대한 센서들이 있죠. 실제로 저희가 녹음한 어떤 음성의 파일이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소리의 진동이라던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앞전 진동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미세한 차이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창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AI 관련해서도 사람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는 음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어떤 음원이나 음성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나 진동을 검출해서 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를 통한 데이터 입력에서 음성인식, 음성전사, 감정인식 등이 가능하고 앞서 살펴본 다양한 센서들을 또 결합하면 이벤트 감지, 위치 방향 감지, 거리 감지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후각 정보 같은 경우에도 가스 센서가 있죠. 사람은 코로 가스 냄새가 샌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스 검출은 사실 센서가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검출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해서 사람이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들 혹은 사람이 맡을 수조차 없는 미세한 것들까지도 센서를 기반으로 후각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실제로 영상을 한 가지 같이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전체 풀 영상을 보면서 같이 시청하고 제가 중요한 정보들은 부연 설명을 더 드림으로써 강의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각이나 청각, 촉각과 달리 인간의 오감 중 후각과 미각은 워낙 예민해서 아직 이를 대체할 제품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줄 미래 유망 기술로 요즘 바이오 전자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전자코는 사람 코 속에 있는 400개 가까운 냄새 감지기 가운데 일부를 추출해 이를 대량 증식한 뒤 전자기판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자코는 사람 코보다도 10배나 냄새를 잘 맡을 만큼 후각 기능이 탁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바이오 전자코를 세계에서 최초로 명함 크기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은 채 실온에서 보관한 새우의 액상을 전자기판에 떨어뜨려 봤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상에 복잡한 연산을 거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유독 연두색만 수치가 높습니다. 해산물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각각의 신호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네 종류의 후각 센서 중 해산물의 부패 정도를 감지하는 센서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육류와 채소류, 유제품이 상했는지도 즉각 식별이 가능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용 바이오 전자코입니다. 케빈님만 했던 기존 시제품에 비해 크기가 명암 수준으로 확 줄었고 한 가지만 식별했던 냄새의 종류도 수십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전자코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예를 들어 냉장고에 장착해 음식물의 부패 등 신선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코는 음식물의 신선도뿐 아니라 폭발물과 독극물 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환경의 악취의 문제, 마약도 디텍션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폭발물, 독극물, 테러와 관련된 것들. 연구팀은 이번 원천 기술 개발로 이르면 5년 안에 바이오 전자코의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실제로
정말 캐비넷 크기의 거대했던 것에서 이제 소형까지도 이런 전자코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AI가 실제로 후각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보다도 오히려 마약을 탐지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위험한 상황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예시들을 같이 보면 조금 더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후각 정보에 대한 사례 함께 저희가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각 정보인데요. 미각 정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저희가 후각에 대한 정보도 센서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함께 보았는데, 미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냄새를 인지하듯이 하나의 맛 이런 부분들을 나노 소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은 이제 혀를 통해서 미각을 보고서 이제 상황을 해석하는데, 이제 AI나 컴퓨터 기기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센서 기기를 통해 유사한 정보들을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다양한 맛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같이 해서 이어서 보면,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은 이제 전자코였다면 이제는 전자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뭐 촉각, 청각, 시각 이런 쪽 연구를 했는데 또 미각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 많이 연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보면은 지금 5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 5가지 맛을 감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면은 전기화학 방식이나 아니면 뭐 표적 결합 방식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5가지 맛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를 개발해 왔고요. 사람 혀가 떫은 맛을 감지할 때 혀 타액층 안에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하고 떫은 맛 분자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응집체를 형성해갖고 촉각으로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그런 사람 혀가 떫은 맛을 감지하는 원리를 모사해서 저희가 이번에 떫은 맛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일단은 와인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떫은 맛을 이렇게 일으키는 컴포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드 와인에서는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높게 뜨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떫은 맛이 적다고 인간도 그렇게 느끼고 저희 센서도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차 같은 것도 우려낸 시간에 따라서 시그널이 점점점 증가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 식품 떫은 맛 모니터링 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뭐 와인이나 음료들 떫은 맛 감지할 때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영상은 뒷부분에 조금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한 2분 정도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자코와 같이 특정 센서를 기반으로 떫은 맛, 사실은 과일이 떫은지 안 떫은지 사람도 간혹 이제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와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멀티모달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 후각이라던가 미각 같은 정보들도 센서를 기반으로 이제는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상황이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맛을 인식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영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강의 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전체를 다 보진 않았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더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촉각 같은 경우 좀 이어서 살펴보면요. 촉각 정보도 마찬가지로, 촉각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어떤 터치에서 알 수 있는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지만, 뭐 압력, 온도, 습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죠. 이러한 경우도 센서를 기반으로 압력을 측정하고 진동을 측정하고 온도나 습도까지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멀티모달을 위해서는 인간의 오감 정보와 같이 다양한 감정에서 통해서 감각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인지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센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센서라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로서도 획득하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촉각 정보에 대한 내용까지도 좀 살펴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딱딱한 로봇이 인체에 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계가 알게 되면 촉각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 기술 개발에 이러한 촉각 정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 기술들을 활용하고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각 정보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고요. 네, 실제 이제 멀티모달 사례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멀티모달이라는 것이 결국엔 다양한 어떠한 인지 정보들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인지하고 서로 소통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교환하는 촉각, 청각, 시각 이러한 것들도 센서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컴퓨터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실제로 멀티모달의 사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술이 적용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멀티모달에 대한 사례 한번 보실 때 그럼 여 안에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릴즈 추천 시스템, 뭐 릴스라고도 부를 것 같은데 SNS를 하다 보면 요즘에 짧은 영상들을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번 빠지면 시간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그러한 이제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 데이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릴레이로 이렇게 나오는 짧은 영상들이겠죠. 이 영상 안에는 이미지, 어떠한 영상, 시각적인 자료들도 있겠고, 소리, 뭐 음성이 나오면 음성, 뭐 BGM이라고 부르는 어떤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 될 텐데, 어떠한 것이 가능하냐면 영상과 음성 간의 관계를 인식해서요, 나는 보통 어떤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 영상은 주로 이런 소리,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추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타임스포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제가 알기로 21년도에 발표된 하나의 기술인데, 아키텍처라는 건 저희가 앞서서 뭐 라벨링 과정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하나의 어떤 모델, AI 모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시간과 공간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임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AI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상을 감지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단순히 이게 어떤 공간인지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 공간의 시간과 공간이 함께 결합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이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어떤 시간 정보 혹은 공간 정보에 집중된 데이터만 활용했다면 이제는 멀티모달 내에서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이제 AI 모델이었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 굉장히 유관 분야의 관계자들 그리고 기술자, AI 개발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신 연구 동향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모달 AI의 데이터 생성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멀티모달이라는 게 시각, 청각, 감각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AI이기 때문에 AI가 이미지나 동영상, 생체 신호 등의 데이터를 받고 새로운 것들을 창작하거나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AI 분야 외에서 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달리2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AI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사고가 가능한데, 텍스트로 인풋된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이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AI가 본인 마음대로 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지금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죠. 마치 어떤 유명한 예술자가 예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말을 타는 우주 비행사를 사진처럼 묘사하라는 명령어를 듣고 AI가 생성해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 명령어에 맞는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괴기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그럴싸하게 내보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달리2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명한 영화들 있죠. 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명작이라고 부르는 뭐 배트맨, 뭐 E.T. 이러한 영화들을 영화 제목을 텍스트로 넣었을 때 이 영화 포스터를 달리가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묘하게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달리2 이미지 데이터 생성 사례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이제 이미지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창작이라는 것은 사람만의 어떠한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AI가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AI 개발자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달리2 영어로 검색하시면 더 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재밌는 내용들 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엑사원인데요. 엑사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같이 영상을 좀 볼 건데,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또 사고를 해서 엑사원이라는 이 모델이 탑재된 AI 휴먼, 최근에는 뭐 AI 휴먼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광고 안에서 어떤 광고 모델이 잘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해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냐, 어떤 아이돌이냐 뭐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 AI 휴먼이었다 라는 이런 것들도 최근에 한번 있었죠. 그래서 요 엑사원을 탑재한 AI 휴먼 틸다는 금성에서 핀 꽃,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걸 기반으로 이미지를 스스로 생성해서 실제 디자이너, 의류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을 해서 뉴욕 패션워크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즉 패션 의류 디자이너로서 AI가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재생을 해볼 텐데, 이 영상 보실 때도 AI 휴먼이 멀티모달을 기반으로 창작, 데이터 생성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패션 행사로 손꼽히는 뉴욕 패션 위크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뉴욕 패션 위크엔 한국 기업이 개발한 이른바 AI 디자이너의 작품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색감에 신비로운 느낌이 더해진 다채로운 의상들이 패션쇼를 누빕니다. 옷에 수놓아진 꽃무늬의 테마는 바로 금성에서 핀 꽃입니다.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스타일도 눈에 띕니다. 창작자는 다름 아닌 가상인간, 이른바 AI 휴먼입니다. 세계 패션 무대에서 최초로 AI 디자이너의 작품이 등장했는데 AI가 창작한 이미지에 사람이 구체적인 색과 모양을 더해 30벌의 옷을 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디자이너가 함께했습니다. AI지만은 그래도 감성을 가지고 있는 느낌처럼 그려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다양한 걸 시도하고 공유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우리 K-패션이 선두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파리, 런던, 밀라노와 함께 세계 4대 패션 행사로 꼽히는 뉴욕 패션 위크가 2년 만에 열렸는데, 이번 행사엔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18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가해 열기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Create in silence and create during this pandemic, and now it's time for everyone to show what they've been up to, and I think the energy is definitely back because people are excited to show it. 전문가들은 이번 뉴욕 패션 위크를 통해 스포츠 의류에 간소한 격식을 입힌 일상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유행이 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AI에 관련된 내용은 좀 앞부분에 다 본 것 같아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AI가 어떠한 데이터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을 예술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의류 디자인 혹은 뭐 어떠한 이미지를 그려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간혹 이제 실제로 그 분야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과 AI가 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라는 부분들, 혹은 AI가 너무 이렇게 성장했을 때 이 분야 내에서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AI는 결국엔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AI가 사고를 하고 데이터를 생성한다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실제 디자이너와 협작을 해서 하나의 어떤 최종적인 산출물을 내는 것처럼 AI를 특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면 또 다양한 다양성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없었던 새로운 어떠한 분야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중요한 것은 본 것처럼 사람이 멀티모달 이제 소통하듯이 AI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창작하고 생성할 수 있다는 예시로 살펴본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엑사원 관련된 영상도 살펴보았고요. 마찬가지로 안무 창작, 최근에 이제 뭐 코레오그래피라고 부르는 어떤 국내 어떤 안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은 그 관련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대중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음악과 안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노래가 주어졌을 때 이와 어울리는 새로운 춤 동작을 생성하는 이런 분야로도 안무 창작이라고 하는 AI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게 사람이 했냐 AI가 했냐 이것보다도 AI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관점이 좀 흥미롭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모달 AI의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최대한 제 사견이 들어가지 않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모달 AI의 전망인데요. 보시면 동영상, 도표, 그래프, 생체 신호 등의 데이터를 사고하는 AI로도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AI가 개발되면 AI가 범죄자 혹은 범죄 조력자의 모습을 파악하고 단서가 나온 영상을 자동으로 찾아서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받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CCTV 혹은 다양한 분야의 뭐 블랙박스 영상이라던가 대용량의 영상들은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촬영 기술이나 모니터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들이 쌓이고는 있는데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을 찾아야 돼 라는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영상을 일일이 사람이 육안으로 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AI가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특정을 기반으로 이 사람과 유사한 것들 혹은 관련이 있고 또 참고할 만한 영상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체 신호를 분석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석한다라는 점도 있죠. 현대인들이 사실은 불면증을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이제 잠자는 공간에 잠깐 둘 수 있는 센서 어떤 기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AI가 이 사람이 불면증을 겪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한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생체 신호를 분석하고 방해가 되는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인식, 분석하는 그러한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기술로도 발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의 전망이 있겠고요. 반대로 멀티모달 AI가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멀티모달 AI가 앞서 보신 것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 음성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해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유해한 데이터를 학습을 안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해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거나 라벨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도 있고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유해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AI가 이게 유해하다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적인 거 혹은 어떤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산출물이 나왔을 때 이게 유해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AI가 학습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 그냥 이거 만들었어 라고 대중에게 사용자에게 공개해 버렸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AI를 만들기 위해선 유해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것이 유해한 것 혹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AI가 창작을 했을 때 이거는 창작하지 말아야 돼 혹은 창작되었어도 제거해야 돼 이런 것들은 안 돼 빼내야 돼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까지는 과제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해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문제들 여기서 유해하다라는 건 단순히 뭐 선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개인의 얼굴을 합성한 무언가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실제로 뭐 음성을 변조한다거나 어떠한 무언가 데이터를 만들어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가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풀어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겠고요. 학습한 데이터로 인해 AI를 고질적인 문제인 편향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AI가 사고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인풋,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들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편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AI도 그러한 편향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는 모두 여성이다, 대통령은 주로 남성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성별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물론 이게 실제 어떠한 실제 세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높을 수는 있지만 AI의 사고가 편향될 경우에는 그 아웃풋 나오는 결과값이 항상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AI가 조금 더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편향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발달할 수 있고 또 발전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AI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망과 과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통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뿐이지 어떠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확인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요.
학습 정리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해 본다면 멀티모달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과 소통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인지 정보들이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과 컴퓨터, 기계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로 바꾸어서 제공하고 인식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각이나 청각, 일반적으로 카메라 혹은 녹음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정보들 외에도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미각, 후각, 촉각과 같은 것들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계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처럼 다양한 인지 정보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멀티모달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거 같이 살펴보았고요. 멀티모달 기술의 데이터 유형은 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동시에 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다루는 멀티모달 AI가 개발되고 있고 특히 창작, 생성과 관련된 파트에서 저희가 뭐 달리, 그 다음에 틸다, AI 휴먼,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보를 해석하고 창작하는 AI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풀어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AI가 어쩌면 앞으로 AI 분야 내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로 사람과 소통하고 AI 휴먼,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들을 더 깊이 대체하는 창작하고 생성해내는 것들도 도전하는 AI들이 나올 텐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멀티모달 기술이 개발될수록 AI 내에서 그리고 데이터 가공 측면, 데이터 라벨링 내에서는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링 전문가로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멀티모달 분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 혹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이 분야 내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동향 등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설계, 이러한 논문들 그리고 다양한 뉴스 기사,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들을 저희가 중간에도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들, 요 참고 자료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기술들이 또 개발되고 또 이제 세상에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로 이루어졌구나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셨을 때 이게 어떤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실 수 있으면 또 새로운 멀티모달 AI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실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다른 강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강의에 있는 참고자료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멀티모달은 사실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모달의 전반적인 개요 혹은 내용들은 앞서서 이제 저희가 함께 찾아본 내용들 그리고 학습한 내용들 내에서 더 다양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질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보이시는 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멀티모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였고요. 이제 이후 강의서부터는 실제 데이터의 구축 사례 그리고 구축 프로세스 혹은 프로젝트 탐구, 그 다음에 실습까지 연달아서 이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 1장의 강의를 통해서 각자 잘 정리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이전에 데이터 라벨링 과정에서 들으셨던 이미지 영상 분야, 텍스트 음성,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들 했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2장의 강의를 들으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장의 강의 잘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강의까지도 잘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